내가 애 키우고 싶어서 환장하니까 진짜 고아원에다 보낼 것같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니에요. 그냥 휴대폰이나 하고 있고 네. 이 아이들 안 나가는 이유 딱 하나예요. 못 들어올까 봐 그래요. 엄마가 만약의 상황에 우리를 버릴 수도 있어. 애들은 위태위태할 거야 심리적으로. 은가 어딨어? 야 나. 아이고 참 많은 일을 하시네. 침대에서 과자 먹는 거. 손톱을 어디서 깎는데? 베개 하봐. 이거는 지금 내가 진짜 양말 여기다가 이렇게 한 짝씩 끼워 놓지 말. 어렵죠. 어려워요. 혹시나 내가 좀 아무 생각 없은 말이나 뭐 행동을 했다가 애기들 상처받을까 봐 어려워요. 저를 싫어하게 될까 봐. 나 또 싫어하는 게 싫구나. 이게 또 재혼 가정이다 보니까 처음 겪는 일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이제 미용실을 제가 조금 이렇게 뭐 놀러도 갈 겸 머리도 자를 겸 이렇게 해서 갔는데 이제 대각선에 이렇게 남자가 앉아 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고 내가 소개팅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 오빠를 만났어요. 되게 참하고 귀엽고 아담해서 귀엽다고 괜찮다고 했거든요. 그때가 2007년도요. 남편분은 스타일이 저 사람도 누구예요? 다시 돌려봐봐. 누구야? 옛날에 이 두 사람은 누구예요 도대체? 아니 비주얼 커플이네 비주얼 커플. 이 사람이 갑자기 한 3달쯤 지났나? 아기가 있다고. 숨기고 만나신 거예요? 아이 그럼 어떡해. 제가 20살 때 이제 3개월 연애를 하고 결혼을 빨리 했어요. 아기가 생기는 바람에 빨리 했는데 임신한 동안에도 계속 바람피고 폭력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출산 딱 그 자연분만하면 3일 병원에 있거든요. 그래갖고 집에 딱 가니까 이제 막 콘돔에 여자 화장품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출산하고 4일째 되는 날에 그 법원 가가지고 바로 이혼했어요. 그때 총각이었는데 제가 보여달라고 했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일단 그때 안았는데 되게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 와이프가 계속 만날 거냐고 그렇게 사귈 거냐고 해서 만날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남편이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갑자기 왜 남의 가정에 파탄을 내냐는 식으로 이렇게 연락이 와서 왜 파탄이 났는데? 연애를 하면서 제가 예쁜 사진들만 올리니까 이제 그 전 남편이 질투가 했나 봐요. 그래갖고 전화 와가지고 아이고. 애기 때문에 이제 뭐 다시 합치자. 난 너랑 같이 살아야겠다. 뭐 이러고 이제 또 그래도 안 넘어가니까 이제 지가 이제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어머니 애는 그래도 애기 아빠랑 엄마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저도 약간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고 있어서 어머님이 뜻대로 하겠다고 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저희 막 울면서 막 진짜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막 헤어졌어요. 아이고 너무 미안해. 마음이 아프네요. 여기까지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저도 너무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런 아이고. 가정이라는 게 좀 빨리 이루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 결혼했어요. 얼마 만이셨죠? 한 3개월? 3개월인가? 한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이제 그 전 남편이 이제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알겠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여자랑 안 헤어졌던 거였어요. 바람난 여자랑 내보고는 헤어져려 놓고서 지는 안 헤어졌던 거지. 그래갖고 이제 그냥 나가라 우리 집에서 이제 헤어지자 이렇게 해서 이제 헤어졌어요. 이제 헤어졌는데 경찰서에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사망했다고. 어머. 이게
처음에 고부 간의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점점 야. 그 사람하고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결혼 생활 유지하려고 보니까 첫째 낳고 둘째 낳고 그럼 조금이나마 개선이 될까 싶어서 제가 잘못 생각한 거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라고 헤어지게 됐어요. 저도 그 사이에 남자친구가 이제 있었었는데 연애를 하면서도 제가 조금 못 잊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염탐을 했거든요. 한 10년을 계속. 야. 아니 왜냐면 우리 근곤 씨가 키도 크고 그러니까요. 인물은 아우,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아내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 좋아했던 오빠니까. 아, 너무 좋죠. 2017년도에 이제 오빠 들어갔는데 이제 사진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애기 사진도 없고 전 와이프 사진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 만에 딱 연락했는데 이제 자기 이혼했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자. 너는 만나야겠다 내가 이랬고 만나서 2년을 제가 좀 이야. 구애하고 쫓아다녔어요. 미절인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아해서 이 사람이 나를 강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저는 뭐 불신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막 거절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찐으로 계속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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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주니까 그때 너무 설레었던 것 같아요. 자,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를. 첫 번째 딸은 나경 씨의 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들은 근곤 씨 아들. 마지막 아까 도와줄까 한 친구는 두 분이 낳은 아들. 그러면 지금 두 분이 결혼 몇 년 차죠? 7년 차. 7년 차고. 요렇게 나옵니다. 아, 소고기 있어야 되는데. 맛 달지. 거기서 소고기 좀 사와주면 안 돼? 어디 있고? 소고기 국거리 알아? 아이고 저렇게 친절하고 좋은데, 네. 아이들하고도 잘 지내시는데. 라 오면서 너희 먹고 싶은 과자 하고 사와. 갔다 와. 차 조심하고. 알았어? 오케이. 고생했어. 국자가 아빠 사오라 했어? 진짜 사오란 말 안 했는데. 국거리 진짜 아. 귀엽네. 과자 왜 2개밖에 안 사왔어? 아, 애기들이 자기들 것만 딱 사왔구나. 아이고야. 그랑 누나 거는?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나경 씨가 얘기를 하는데 대답을 안 하잖아요. 엄마가 잘해주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됐어. 나중에 엄마가 사줄게. 아들끼리 단합이 어마무시. 그래서 딱 그 셋밖에 몰라요. 제가 그때 뭐 돈가스를 시켜줬는데 돈가스 도착했다. 아들들이 이제 누나랑 먹어라 하고 이제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돈가스 한 개만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아이고. 지그들 거만 3개 쏠랑 들고 들어가고 누나 거는 그래갖고 내가 들고 들어가면서 이제 너 밥 안 먹었어? 그러니까 너 돈가스가 왔었어? 이러면서 그 다 식어 빠진 거를 이제 먹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게 지금도 계속 반복이에요. 간다. 출출하구나. 나 출출해? 아 출출하지? 피자 시켜줄까? 당장 진행시키십시오. 이건 실 피자로. 네. 엄청 좋아하지. 전화할 때 피자는 뭐. 기쁜 소식. 지네만 먹지. 왜 그러지? 아직 어색해서 그런가? 누나 방이 딱 이렇게 앞에 있는데, 그죠? 막내도 있는데. 그거 맨날 그래요. 항상 그래, 항상. 한 번도 저를 챙긴 적이 없어요. 같이 먹자고 하면 뭐 같이 먹자고 싫다고는 안 하죠. 누나랑 같이 먹는 걸 생각을 못 해가지고
나 까먹고 있었어요. 저도 매번 그러면 까먹는 게 아니죠. 어색한가 보다 뭔가. 숟가락 이거 필요해요. 그러게 왜 물어보지? 알 텐데. 엄마랑 누나랑 거 있어야지. 지금 밥 내가 셋이만 먹어? 막내는 자기 동생인데 왜? 네. 김의 마일드. 저는 제 나름대로는 계속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와이프는 그게 10%도 못 느낀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했어요, 그게. 그 오빠도 맨날 그래 변명이 내가 말했는데도 안 듣는 걸 어떡해. 이제 뭐 이런 거 애들을 이제 훈육을 하는 게 아니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인지를 못한 것 같아요. 와이프가 말하면 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심각하네요. 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7년을. 그럼 이분이 진짜 내 자식처럼 아마 더 신경을 썼을 텐데 아직도 저러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그야말로 아빠가 너무 내비둔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거는 약간 진짜 교육 문제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네. 네. 저게 별일이 아니라고 그냥 저렇게 내비두는 거는 저는 아빠가 그냥 모든 거에서 회피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안 혼내는 거예요? 제가 좀 많이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안 미안하냐고. 그러니까. 근데 이러면 점점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엄마는 얘기를 못해서 이르는 것처럼 되고 또 걔네는 그걸 듣고 아 엄마 또 이르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엄마가 그래 내 자식처럼 한번 혼내볼까 이러면 또 엇나갈 수 있고 역효과가 사춘기니까. 날 거고. 네, 그래서 아빠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잡지 못하면 저 아이들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지금 집에서 저러고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은 제대로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처음에는 오빠 애기 하나 키우고 있고 저도 제 애 하나 키우고 이렇게 있어서 이제 우리 4명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사춘기가 이제 큰 애가 오기 딱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거의 뭐 전쟁이었었거든요. 네, 저게 항상 문제죠. 아 그냥 부모도 힘든데. 초반에 저희 큰아들이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있는 게 너무 적응이 안 돼가지고 한 번 사건이 있었는데 저 일 가고 나서 큰아들이 이제 오빠가 출근하면 변신하는 거예요. 나 학교 안 갈래. 엄마 보고 싶어. 아유. 그래도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얼굴에 침 뱉고. 네, 뭐 아 사춘기가 세게 왔구나. 근데 침 뱉고 이런 건 혼내야 되잖아요. 아. 거의 매일을 저를 피를 말렸어요. 완전히. 얼굴에 침 뱉고 안 간다고 투정 부리고 울고 학교에서 조퇴하고 오고 막 동생들 보고 싶다고 막 이러면서 막 울고 불고 막 난리를 부렸어요. 갖고 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를 좋아해 줄 건데 이러니까는 둘째 동생 데리고 와. 그럼 내 엄마 좋아해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둘째 아들인 셋째가 저희 집에 왔어요. 권력을 부렸네.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이혼 합의 봤을 때 제가 1명 키우고 저쪽에서 2명 키우기로 했기 때문에 근데 집사람 말은 이렇게 안 하면 첫째 아들이 날 안 받아줄 거다. 저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하고 노력을 싶었구나. 엄청 하셨네, 우리 엄마가. 아내분이. 사랑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막상 데리고 왔는데 큰아들이 둘째 아들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하니까는 이제 막 제가 어떻게 하면은 얘 마음에 들까 이제 막 고민을 했었다가 이제 물을 되게 좋아하는 거를 이제 알아가지고 스쿠버 다이빙을 한번 가르쳤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한 2달을 배우는데 맨날 저한테 막 엄마는 천사야. 엄마 나 너무 행복해. 이러니까 저도 막 기분이 막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아유, 엄마처럼 다 해줬네.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가 뭔가 능력 있으면 저걸로 밀어주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라스트 시험 치는 당일날 전날에 이제 저한테 엄마 미안한데 엄마 안 왔으면 좋겠어 이라는 거예요. 라스트 시험 때는 우리 친엄마가 왔으면 좋겠어 이라는 거예요. 그렇고 그때 진짜 제일 저한테는 그게 제일 큰 상처거든요. 막 저 자고 있어도 새벽 6시에 문 열고 들어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보내줘 막. 제가 이제 얘랑 어떻게 하면은 조금 소통이 될까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언니랑 만났는데 너무 친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성향이에요. 네, 이분은 아유,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네. 이분은 친화력은 거의 서양 사람급이에요. 이야. 처음 이제 서로 이제 아이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만났는데 너무 성격이 맞아가지고 언니랑 막 이제 막 같이 술도 많이 먹고 막 저희 집에 와서 자고 가고 막 그래서 이게 웃을 일이 아니야. 저게 잘못된 거죠. 네. 이제. 왜요? 왜? 저렇게 지내면 좋지 아니에요, 않아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럼 안 돼요? 저런 것들이 우리 나경 씨한테 마음을 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집에 아버지 하나에 맞아요. 엄마 2명이고 이게 뭔 상황이지 여러 가지 더 헷갈렸을 헷갈리게 되죠. 아이들이 안 좋아요. 어린데 오히려. 거기다가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분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서 헤어졌는데 네. 근데 또 나경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관계를 풀어보고 싶으니까 그럼 또 데리고 와도 보고 뭐 이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좋은 마음으로. 당황하셨죠, 중간에서. 예, 많이 당. 그죠? 저는 계속 말렸는데 그러니까요. 하지 말라고 맞아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아니 술 먹다가 언니가 이제 갑자기 우는 거예요. 너무 우리 아들들이 보고 싶다. 이제 언니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가요 언니 우리 집에. 그래가지고 언니가 이제 애들 방문을 열어갖고 서프라이즈 이런 거예요. 애들 자다가 일어났는데 친엄마가 새엄마 집에 있는 거야. 애들이 완전 막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엄마 이러면서 달려들어갖고 막 우는데 너무 마음이 찡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애들은 이런 거예요. 자다가 눈 뜨면 엄마가 우리 집에 와 있고 아빠가 그러면 새엄마 내쫓고 다시 친엄마랑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집에 사나 보다. 네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사춘기 때. 우리 엄마가 그렇죠. 나경 씨 때문에 집에 못 오는 맞아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우리 나경 씨가 어떤 존재가 되겠어요? 그럼 적이 되는 거죠. 사춘기 때. 그러니까 나경 씨 말 들을 수가 없어. 지금부터 3년 전에 언니가 자살했어요. 그래갖고 아이고. 어떡해. 언니가 우울증이 되게 심했었어요. 언니가 술을 먹고 제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전처 장모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전처가 죽었다. 그래서 애들 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치. 아빠 입장에서는 또. 이제 예고도 없이 이제 셋째 아들이 저한테 온 거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첫째 키우고 우리 둘 사이에 낳은 아기만 키우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예고 없이 아, 다 약속을 하셨구나. 들이닥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함도 없고 남편분 혹시 제 입장을 좀 특별히 싸우긴다거나 혹시 그래요? 많이 싸고 돌아요. 그때 니 때문에 내가 애들한테 뭐라 하니까 우리 사이가 다 갈라진 거 아니냐면서 이제 그렇게 감싸는 거예요, 애들을. 약간 고부 갈등 같다 이거. 그랬어요, 진짜로? 그 당시엔 애들도 막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저도 애들을 받아들이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 저도 그 상황에서 저도 좀 못할 말을 좀 많이 했구나. 못 낳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마음이 여려. 아, 그러게. 근데 왜 아내한테는 엄청 그래요? 여려. 아내한테는. 그 당시에 제가 좀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요. 왜 아이고 그랬는지. 핑계지. 그럼 침 뱉었을 때 혼냈어요? 침 뱉었을 때 혼냈어요 아버님? 또 바뀔 게 0.1도 없는 거 보면은 답답하다 나도. 애들의 행동에서 잘못된 것도 다 네 탓이다. 아니 그게 어떻게 내 탓인데? 오빠의 아이들이니까. 어? 나는 죽을 것 같다 진짜. 남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가족이다. 그치. 우리. 내 한 자꾸.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되는 거가. 남이라고 좀 많이 표현하거든요. 내 핏줄. 저는 이게 다 모여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남편은 헤어지면 납니다. 막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툴툴 넘기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서운해가지고 저는 서운하시겠어요. 섭섭할 수 있죠. 네. 애들도 저게 들으면 또 섭섭할 때고. 저 잠깐만요. 맞아요. 남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안 돼. 네네. 근데 딸하고 막내 피자도 한쪽 안 주는 사람은 뭐예요? 그 걔들한테는 이미 남인데. 제가 나경 씨한테 한번 솔직히 물어볼게요. 진심으로. 지금 7년인데 처음에도 저렇게 했어요? 아니요. 내가 이분 쉴드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느껴요. 하다 이 사람도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정말 아이들한테 좋은 새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애들이 7년을 저렇게 마음을 안 열고 하니까 나도 저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아. 20살 때까지 어거지로 내가 그때까지 내 도리를 한다. 그냥 그렇게 바뀔 것 같아. 나도 마음이. 너무 답답해. 니는 내랑 연애하고 이제 합치기 전에는 니랑 내랑 이렇게 살자 했다가 자기가 데리고 오고 싶다며. 탓도 내 탓. 아니 뭐 데리고. 내가 애 키우고 싶어서 환장하니까. 걔네 할머니가 키울 수도 있었어. 근데 아빠가 있는데 애기들 어떻게 할머니가 할머니가 키우고 키우는? 때문에 피가 말라가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자꾸 애들 편에 서 가지고 얘기하지 아니 애들 말라고. 편에서 난 애들 편에 쓰는 게 아닌데 애들 편에 썼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걔네들 아들들 셋은 딱 셋밖에 몰라. 그렇다 치고 걔네들 딱 셋이 하나다. 만약에 편을 가는 거 가족인데 우리 이제 가족이 됐는데 잘해볼 생각을 안 하고 미래에 다 커갖고 이게 편 나누게 되면 어떻게 할 건지 왜 그런 생각을 안 해? 애들 편, 남편 이렇게 해서 편을 나누더라고요. 저는 편을 들어준다 이 개념이 아니거든요. 가족이 다 잘 지내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또 그건 오빠 생각이지. 사실 아니잖아요. 좀 충격이었어요. 어떡해. 제가 오늘 조금 우리 근곤 씨를 좀 많이 뭐라고 했는데 저는 그 이유가 그동안도 그렇고 우리 근곤 씨가 네. 조금 더 서로 더 좀 편하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역할을 해야지. 물론 일하고 힘들고 하는 건 아는데 조금 더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 그런 장면들을 좀 많이 만들어주면 아마 훨씬 오래전에 우리 엄마하고 아이들의 관계가 훨씬 더 좋아졌을 텐데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우리 근곤 씨한테 좀 더 좀 뭐라고 한 거예요. 네, 근데 하여튼 앞으로는 그래도 다행히 우리 아이들이 심성은 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나갈 수 있었으면 진짜 좋겠어요. 근데 그 역할을 우리 근곤 씨가 앞에 나서서 좀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변하겠습니다. 네, 좀 변해봐요. 네. 아이들도 이제부터 우리 세 삼형제 그 마음이 있는 건 참 너무 고마운 일이고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 다 컸으니까 엄마한테 말도 좀 부드럽게 하고 대답도 좀 잘하고 그렇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네, 그게 우리
또 삼형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이혼 숙녀 캠프는 어느 분이 신청하신 거예요? 제가 신청했어요. 아, 아내께서 그냥 아이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네. 어떤 점이 힘드세요? 아직 사춘기가 와서 그런지 네. 제가 말하는 거는 다 듣지도 않고 네네네. 대답도 안 하고 이제 좀 삐뚤어진다고 해야 되나? 아, 삐뚤어진다. 네. 애들이 다 삐뚤어졌어요, 5이? 5 아니고 3명이. 아, 3명이 삐뚤어졌어요? 네, 오빠 쪽 아들들이. 아유, 사춘기 애들이 쉽지 않죠. 네. 2, 3, 4번 아이들 안 키우고 싶으세요?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인 것 같다. 네. 그러면 이 애들 때문에 이혼까지 막 생각하고 여기 이혼숙녀 캠프에 오신 거예요? 네. 그러면 그냥 가셔도 돼요. 왜냐면 애들 셋이 눈 안 챙긴다고 이혼하는 경우는 없어요. 게다가 이 아이들은 나경 씨 밑에서 컸잖아요. 말 안 듣는 건 나경 씨 덕이에요. 얘네들의 문제라고 볼 수 없어요. 네. 너희는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니? 너 엄마 아주 힘들게 하려고 작정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어쩌면 얘네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하고 있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 엄마는 누나나 막내에게는 친절하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한없이 배타적인가? 아, 반대예요, 선생님. 아, 그래요? 오히려 막내랑 큰애를 때려잡고 네. 아들들한테는 아들들 이거 좀 치워줘. 아들들 요거 부탁해. 요렇게 오히려 큰 소리를 못 쳐요. 아, 그래요? 반대로 해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핵심적인 순간에는 그렇지 않던데요. 그건 가끔인데. 그 핵심적인 순간이 뭐냐면 먹을 때, 자리 배치. 이쪽으로 와. 저기로. 이번에 얼마나 잘 구웠어요. 와. 이건 계급이거든요. 너와 나 사이에 명확한 경계와 명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게 뭐냐면 밥상에서 누가 가장 힘 있는 자 옆에 앉는가예요. 그 배치를 지금 나경 씨가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이 사랑할 것 같지만 그 아이들 눈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순간에 친생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엄마가 낳은 아이들 중심이고 너희는 엄마 피가 섞이지 않은 아이들이 돼버렸어요. 어쩌면 그게 친생자인가 아닌가일 수도 있겠지만 엄마는 우리를 싫어해. 엄마는 우리를 미워해. 엄마는 우리를 배타적으로 다뤄. 우리한테는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것 좀 해주라. 이어지는 뭔가 신호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이 아이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엄마가 만약의 상황에 우리를 버릴 수도 있어. 만약의 상황에 이 엄마가 우리를 버리면 아버지가 우리를 붙잡아 줄까? 글쎄. 왜냐면 아빠하고 엄마는 사이가 좋거든. 이 아이들은 위태위태할 거야, 심리적으로. 이 친구들 보니까 밖에를 안 나가요. 네네. 밖에를 전혀 안 나가더라고요. 네. 그 집안에서 뭘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휴대폰이나 하고 있고. 네. 이 아이들 안 나가는 이유 딱 하나예요. 못 들어올까 봐 그래요. 못 들어올까 봐. 우리 집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우리를 배제하고 있거든요. 학교까지 따위는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당장 엄마가 나보고 나가라 그러면 난 갈 데도 없는 사람이에요. 바로 고아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지금 생존 위기에 있단 말이에요. 진짜 고아원에다 보내볼까마. 걔네 할머니가 키울 수도 있었어. 근데 아빠가 있는데 애기들 어떻게 할머니가 할머니가 키우고 키우는? 얘네는 마치 섬에 사는 아이들 같아요. 섬에서 미움받고 사는 아이들. 그래서 서로 불쌍해서 별로 싸우지도 않고 서로 챙기는 거예요. 생존이거든요. 제가 이 집을 쫙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나경 씨 눈치를 봐요. 남편 1호, 2호, 3호, 4호, 5호까지 다 엄마 눈치를 봐. 1호도 엄마 옆에 있어야 돼. 5호는 당연히 엄마 옆에 있어야 돼. 2, 3, 4호는 어떻게 하면 엄마 옆으로 갈까? 남편도 아내의 비위를 건드리면 안 돼. 그중에 가장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은 남편이더라고요. 눈치 많이 보이시죠? 많이 봐요.
지금 보니까 거의 버티고 있던데. 네, 많이 좀. 지금 뭐가 남편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이 깨질까봐 이런 것도 있고 항상 미래가 안 보여서 그게 되게 불안해요. 이게 지금 남편 검사 결과인데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불안 지수예요. 네. 이거 우울 지수예요. 굉장히 높죠? 네. 각자 배우자를 잃었고요. 네. 아이들은 아빠, 엄마를 잃었어요. 네. 이 집은 아주 죽음의 울타리가 꽉 차 있는 집이에요. 울타리로 완전히 둘러져 있는 집인데 이렇게 죽음이 온 가족의 경험을 통해서 나타난 이런 경우 정말 흔치 않아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내는 2번의 자살 시도가 있었고요. 또 2번째 아내를 잃을 수도 있고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가족이 깨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아내와 이혼 과정을 통해서 난 또 한 번의 이런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또 맡을 수도 있을 네. 거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집은 불안이 높아요. 회파될 것에 대한, 잃을 것에 대한 불안이 너무너무너무 높은 집이에요. 다 잃어봤거든요. 다 잃은 자들이 견뎌내고 있는 집안이더라고요. 근데 겉으로 볼 땐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같아요. 아니 누나 거하고는 딸 안 빼놨나? 동생 거하고. 그 나이트를 왔네. 아니, 네 알아서 해라.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힘든데 내색을 하면 무너질까 봐. 그러니까 와이프도 힘든데 저도 힘들어하면 같이 무너질까 봐. 좀 많이 좀 내색 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저는 남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지키려고 애쓰잖아요. 아내 못마땅한 지점 많고 아내 부글부글 끓는 거 저 알아요. 네, 근데 견디잖아요. 견뎌야죠. 근데 남편은 지금만 견딘 게 아니고요. 평생 견뎠어요. 나경 씨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경 씨가 이제 이 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왕님이세요. 이 집에. 네. 그런데 여왕의 리더십이 별로야. 왜냐면 아이들을 잘 못 읽어요. 아이들의 그림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첫째 그림이에요. 가족을 그려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서 왔어요. 여기 보면 2호, 3호, 4호, 여기 5호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얘는 알아요. 누가 어느 편인지. 이 아이들과 지금 섞이지 않죠? 네. 그리고 첫째가 그린 가족들의 표정을 보세요. 아빠 2호, 3호, 4호 웃지 않아요. 그죠? 엄마, 나, 동생 웃어요. 이 4사람과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 1호 지금 동생들 미워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 전에 안 미워했어요. 동생들하고 잘 지냈을 거예요. 근데 언젠가부터 1호가 내 동생은 딱 핏줄인 막내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 1호가 아무 애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얘기한 거야. 저것들 때문에. 저 미친 것들 때문에. 아 진짜 열받는다. 아 또 스트레스 올라온다. 또 스트레스 찌끄레기 올라온다. 오히려 동생들한테 편익견을 가지게 만든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저 때문에 오히려 동생들을 더 싫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다음번 그림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면 지금 옷을 보세요. 이 4호랑 가장 옷이 비슷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요. 엄마죠. 네.
애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집에 누구와 가장 가까워지고 싶은지. 그쵸? 좀 울컥했어요. 왜냐면 넷째가 저한테 제일 마지막에 와가지고 제일 적응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저를 좀 힘들어하거나 좀 더 거리를 제일 많이 둘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랑 제일 옷을 같이 입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한다는 마음이 아직까지 우리 넷째가 아기구나. 내가 오히려 아이들한테 편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그 넷째 아이 그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2호 그림 좀 볼게요. 조금 작게 그리고 좀 선명하지 않게 그려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2호가 어디 있나요? 지금 엄마와 누나 사이에가 있어요. 2호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조금 제 편으로 옆에 서 있는 건가? 그쵸. 네. 엄마하고 누나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곳에서 엄마가 누나를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그 눈빛도 받고 싶고 엄마 아들 되고 싶어요. 2호가. 네. 이 말썽쟁이가. 진짜 의외였었어요. 저 2호가 이렇게 탁 끼어 있다는 건 상상도 안 해봤었는데 그런 그림을 그렸을 거라고는. 내를 제일 힘들게 한 아이지만은 그래도 내랑 제일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하는구나. 진짜 내가 얘한테는 진짜 엄마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엄마가 잘한 거예요. 엄마가 사랑했던 기억을 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일 많이 뭐라 했었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에 얘는 항상 엄마한테 인정받는 게 너무 중요한 애예요. 지금은 본인은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가족이 되고 싶은 거예요. 네. 아이들이 엄마 좋아해요.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나경 씨께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나경 씨가 마음의 결이 예뻐요. 그러니까 이 살림, 이 아이들 다 끌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아이들 끌어안아서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요. 힘든데도 불평하면서도 그 자리 같이 있어줘서 되게 고마워요. 그런데 좀 좋은 엄마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좋은 엄마가 된다는 얘기 뭐냐면 좀 엄마도 편한 엄마가 됐으면 좋겠어요. 엄마도 좀 편해야죠. 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이들에게 규칙 만들면 돼요. 만들어 붙이면 돼요. 가사 분담, 엄마는 딱 간단한 거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싹 다 분담할 거예요. 엄마는 그야말로 여왕처럼 지내세요. 아시겠죠? 네. 딱딱딱 정했죠. 자, 요거에 대한 관리는 2호를 잡으세요. 2호가 나머지 아들 둘 통제할 거예요. 네. 지금 2호가 엄마 옆에 있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차관으로 써야 돼. 차관으로 써가지고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해야죠. 미션을 주는 거야. 2호, 누나 네가 챙겨야 돼. 그래서 누나 챙기는 거 2호가 하고요. 그다음 청소나 이런 거 관련된 그 분업하잖아요. 가사 분담하면 그거 2호가 요게 체크하는 거예요. 네. 야, 동생들 이거 했어? 엄마한테 딱 보고하는 걸로. 잘했어. 역시 우리 장남. 역시 우리 장남.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통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나머지 그러면 애들이 3호랑 4호는 알아서 따라와요. 알아서 따라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저는 2호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뭘 시켜도 그냥 뭐 시무룩하고 이래가지고 진짜 앞가림이나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이제 2호를 든든하게 믿고 한번 진짜 여왕벌처럼 가봐라라는 말씀에 이제 진짜 우리 2호가 많이 컸고 이제 내가 기대도 될 수 있는 사람이 된 건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